반갑습니다. 소방전기 실무 초보에서 프로까지 악기발이 영양가 만땅 소방실무계 실전가라대 현장 주계석입니다. 휴일날 잘 지내시죠? 오늘은 소방전기 MCC 결선전 기능점검 결과가 매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주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결선하기 전에 일단 기능점검 한번 해봐야 돼.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인데 나 같은 경우는 꼭 합니다. 왜? 이게 매일 그런 거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재수없는 이렇게 제품들이 들어와요. 물론 이제 다 기술자는 아니겠지. 이 납품하는 사람들도 물론 극소수겠지만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시스템을 아직도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보에 이게 어두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제작을 하면 국가는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능 점검을 해야 돼. 기능 점검을 하려면은 현장 작업자들도 항상 새로운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능 점검을 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능 점검을 해야지 옛날 거를 기능 점검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배지 나간 거 그거 갖고 쭈물딱거리고 말이야. 이게 된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 최근에 엊그저께 내가 소화된 MTC 쪽에 간선 결선하러 갔다 한번 시운전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저는 임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메인 배전반에서 4선씩 저는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확인 MC 쪽이 맞는 거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원을 임시로 살렸죠. 그래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지. 왜냐하면 문제가 되면은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되길 바랬는데 재수없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한번 이걸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CC를 열면은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펌프, 충압펌프를 이 MCC 안에 같이 이렇게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주펌프만 수용하고 충압펌프는 엔진펌프 외에도 이제 충압펌프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돈 좀 아끼겠다 그렇게 해보겠다 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요번 같은 경우는 주펌프, 충압펌프, 그다음에 엔진펌프 전원을 필히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메인 차단기 3상 4선식 차단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펌프, 그다음에 충압펌프, 요건 엔진펌프라고 하는 3상 4선식입니다. 요건 RST고 얘는 밑에 N단자에서 끌고 가겠죠. 그래서 4선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조작 전원, 제어 전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게 주펌프에 주 마그네트, 델타 마그네트, Y 마그네트, 그다음에 타이머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충압펌프는 간단하게 전자 접촉기, 전자 개폐기라고 하지. 이것도 이제 과부하 계정기가 여기 있으니까 요게 이제 충압용 과부하 계정기 쪽이고요. 요게 이제 주펌프용 과부하 계정기. EOCR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요즘 새로 나온 신형인데 나온 지 꽤 된 걸로 아는데 나는 신경 안 쓰잖아. 하여튼 개요만 알고 계세요. 여기 이제 진상용 콘덴사, 주펌프는 용량이 크니까 이것도 콘덴사 용량도 커야 되겠죠. 역률 개선 콘덴사에 쉽게 얘기하면 전력하고 또 뒤지니까 아무래도 공급된 전력보다 사용된 전력의 뭐 효율이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상용 콘덴사를 설치해 줍니다. 주펌프, 중압펌프. 여기는 단자대, 메인 단자대, 메인 전원 단자대 여기 연결하면 요쪽 1차 이렇게 들어오겠죠. 요건 주펌프 Y델타 할 때는 6선이에요. 직익기동할 때는 3선이지만은 Y델타 할 때는 아래 1, 2, 3, 6, 4, 5, 뭐 1, 2, 3, 5, 6, 4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6단자인데 이건 충압펌프 단자 3단자는, 그 다음에 엔진펌프는 3단자 N상을 직접 가고, 요거는 이제 수신기하고 연동하는 연동단자예요. 기동 확인 단자고요. 이건 바깥에 패널에 보면은 두 개나 나눠가지고 이게 주펌프용, 이게 중압펌프. 그래서 온, 오프, 주펌프, 그다음에 온, 오프, 중압펌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동, 수동, 이것도 자동 수동. 여기 정지는 없더라고, 정지. 정지는 없고 자동하고 수동 이게 2단이더라고, 2단. 옛날에는 정지도 있었어요, 3단. 자동일 때는 항상 기본이 자동으로 놔야죠. 수신기하고 관련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항상 이렇게 놔야 돼, 이게. 수동으로 놓고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화재 났을 때 수신기에 신호 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관심 있게 자동으로 항상 돼 있나. 내가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이게 테스트하고 수동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소방 이제 중공검사 맡거나 지나다가 내 사진 한번 찍으러 갔는데, 그 나중에 또 별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엔진 펌프 같은 경우, 뭐 보조 펌프는 여기 MC 사용하니까 상관없는데, 중압 펌프는 엔진 펌프는 예비하냐. 이제 자동 수동 있다고, 자동 정지 수동이 있는데, 정지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소방청에도 옛날에 그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서 상태, 이것도 상태거든. 정지 상태, 자동 상태, 수동 상태. 자동일 때는 당연히 그냥 상태 모니터링 할 필요 없고, 정지나 수동일 때는, 상태일 때는 수신기에 상태가 이게 잘못된 상태다. 수동이나 정지로 돼 있다, 뭐 그런 뜻이 하여튼 수동이든 정지로 돼 있으면, 내가 국민신문고 통해서 그걸 갖다가 한번 제안을 올렸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뭐 내가 뭐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뭐 해주세요 애원할 필요는 없어. 나는 좋은 취지에서 이게 안전에 관련 한번 써먹으려는데, 만약에 수동 있는 상태나 정지나 이렇게 돼 있는데 불났을 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100% 문제가 되는 거지. 나도 그 사진 찍으면서 최근에 그 중공대에 지나다가 사진 찍으면서도 정지로 돼 있는지 몰랐어. 근데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면 모른다는 얘기요. 기술자든 아니든 간에 그런 걸 떠나서.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에서 이제 폰하고 연결해가지고 사진을 편집하다가 탁 켜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정지로 돼 있더라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사진 찍으면서도 몰랐다니까? 이래요, 이게 현실이. 이거는 100%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내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상태 모니터링을 하든지 아니면 전멸을 하든지. 전멸을 하면은 이게 경보 아니야. 한번 나 봐주세요 하고 깜빡깜빡 되는 거 아니야. 딱 보면 이게 수동이나 정지로 돼 있으면 깜빡깜빡하게 이렇게 그러면 해결이 되는. 근데 이게 별로 탐탁지 않아요. 왜냐면 수신기에서 깜빡깜빡해도 전문가들은 보면 이게 수동이나 정지로 돼 있어야 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른다고. 물론 뭐 관리나 취급이나 조작은 뭐 이 관리자들 하겠지만 이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시운전을 딱 했어요. 시운전을 했는데 일단 수동으로 한번 해봤지. 수동으로 해봐야 돼요. 시운전 하기 전에 차단기를 잘 해야 돼. 요 주 메인은 온으로 시켜야지. 요건 오케이. 온이고. 요건 죽여야 돼, 전부. 요 조작 전원만 살려야 돼. 메인하고 조작 전원만. 제어 전원이에요, 이게. 단상 2선식 220V. 요거는 380V에 220V, 3상 4선식. 이렇게. 요거는 단상 2선식.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전원하고, 요게 메인이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고, 요게 꺼놓으면 이건 올려가야 소용없어. 이거 넣어야 전체 이것도 되고, 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먼저 넣고, 요거는 죽이고, 전부. 요것만 조작전원만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동으로 할 때는 당연히 수동으로 해야 되겠지. 한꺼번에는 못해. 뭐 양손으로 해도 좋아. 할 수 있으면 제주 있으면 해도 상관없고, 수동으로 놓고 일단 하나를 하든 둘 양쪽을 하든. 근데 이게 과연 눌렀을 때 이게 주펌프인지 후각펌프인지 한 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씩 해.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주펌프 수동으로 놓고 요거 눌러. 수동으로 온 되지. 그 다음에 온된 상태에서 오프로 눌러. 정지되지. 그렇게 하면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자동으로 당연히 놔야 되고. 네? 끝나가는 건 필히 자동으로 놔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 그다음에 기본이요. 이거는 나중에 뭐 자동으로 이런 거 없어. 아프다 뭐 그냥 가는 수도 있어. 그러고 이거 끝나면은 충압도 수동으로 놓고 요거 온 눌러서 돌아가나 보고 잘 돌아가면 오프 눌러서 초기화 시키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놓고 이렇게 해야 마감이 되는 거지. 일단 자동으로. 근데 수동은 잘 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동일 때가 이제 그나마 충압은 자동 기동 자동 정지로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이게 비지속이라는 얘기. 비지속. 응?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충압이든 주펌프든 예비펌프든 모든 소방에 관련된 이 펌프들은 수신기에서는 당연히 주펌프나 예비펌프는 수신기 자체에서는 지속을 걸어준다고 그랬잖아.
그다음에 지속 걸린 걸 풀려면 화재가 진압이 되고 상황이 끝나면 수신기에 복구 스위치를 누르면은 지속이 풀린다 그랬지. 그렇게 해서 지속을 풀어준다 그랬지. 수신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주펌프, A펌프는. 근데 이 MCC나 ECC, 요 모터 컨트롤 센터나 아니면 엔진 컨트롤 센터 ECC, 거기서는 무조건 자동 기동, 자동 정지가 돼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지속이 안 돼야 돼. 지속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딱 하니 요거는 비지속으로 해왔는데 중압은 주펌프는 지속으로 했더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속 비지속 할 때는 자동으로 놓고, 자동으로 하면 이건 먹통이지. 요건 수동일 때만, 요 푸시 버튼 온오프는 수동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고, 자동으로 마무리 누르고 생쇼를 해봐야 먹히지 않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놓은 상태에서 어떡하냐. 밑에 보면은 수신기하고 연동하는 단자, 수신기에서 기동 신호 이렇게 스위칭 해주는 단자가 있고, 스위칭이 돼서 동작이 되면은 확인을 시켜주는 확인 단자들이 있어. 펌프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게 좀 확대를 해봤는데, 이게 단자대거든. 요거는 절반 딱 나눠가지고, 이쪽은 주펌프고, 여기 동글뱅이 쳐놨죠. 이쪽은 충압펌프인데, 요 동글뱅이 쳐놓은 거는 자동 입력이요. 여기 두 개가. 수신기에서 오는데, 수신기에서 그 PS가 동작을 하면은, PS 릴레이가 동작해가지고 접점을 붙여준다 그랬지. 이렇게 보고받는 각각 이렇게 PSR이 별도지. 주펌프 PSR 있고 예비펌프 PSR 있고 중압펌프 PSR이 있는데 각각 독립적인 접점들이란 말이야. 하나 갖고 쓰는 게 아니에요. PSR 따로따로 있어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주펌프가 예를 들어가지고 동작점에 딱 다다르면 이제 그 PS가 붙여주겠지. PS가 딱 붙여주면은 요 이제 PSR 동작해가지고 접점이 동작해서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수신기에서. 여기 요것만 붙여주면 돼. 요것만 붙여주면은 주펌프 자동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여기 끊어지면은 자동으로 정지가 돼야 되고, 비지속이야 정지가 되지. 지속 같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충압펌프로 당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PSR 출력이거든. 충압펌프요. 그럼 수신기에서 이걸 붙여주면은 자동으로 PSR이 동작돼가지고, PS가 동작돼서 PSR 릴레이를 동작시키면은 그 접점에서 여기 붙는 거지. 여기 그 접점이지. 붙으면은 자동으로 기동되고, 여기에 끊어지면은 압력이 다 차서 끊어지면은 접점이 떨어지면은 이건 비지속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정지가 돼야지. 이 회로가 죽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주펌프 같은 경우는 지속이라고 그랬잖아. 수신기에서는 지속이기 때문에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너 죽어도 고다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복구시킬 때까지 고여. 복구 접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복구 전에는 이렇게 계속 붙어 있잖아. PSR 릴레이가 있고, 여기 자기유지 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랬지. 일단 PS가 여기서 동작을 딱 하면 이게 떨어져도, 접점 압력이 올라가서 떨어져도 이쪽으로 자기유지가 돼서 계속 흐른다고 했잖아. 이걸 복구를 시키려면 수신기 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초기화시키면 이게 떨어진다고 그랬지. 비지속으로 된다고 그랬지. 지속에서 비지속으로 바뀐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여기 접점이 끊어지는 거야, 그때서.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일단, 여기서 복구를 시키면은 접점이 끊어지면은 지속이 안 되면은 정지가 된다고. 일단 지속 상태라 지속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수신기에서 복구를 하게 되면 지속이 풀려서 비지속 상태가 되면 여기는 여기 끊어지니까 그럼 정지가 돼야 돼. 그러려면 여기도 비지속으로 해야 된다고. 자기유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떡하니 자기유지를 딱 했더라고. 요거는 비지속으로 자기유지가 없이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지속을 해가지고 자기유지를 하니까 여기 복구를 시켜도 계속 돌아가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기까지 와야 돼. MCC까지. 여기는 말이에요. 3층인데 층고가 엄청 높아. 굉장히 높다고. 다른 3층이 한 2배 이상은 돼. 6층 정도면 돼.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 외제차 AS 주고 뭐 품질 관리하는 그런 회사라 뭐 작업장도 있고 그래. 천장고가 엄청 높더라고 이게. 누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냐고. 꼭대기까지 헉헉거리면서. 하여튼 뭐 높던 낮던 간에 옛날부터 이 지속이 되면 안 돼.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요 자체 지속이 돼가지고 이 수신기에서 오프 버튼, 그래서 여기 정지 버튼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요 라인이 지금 이제 콤보를 해놨지.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걸 콤먼을 해놨으면은 이걸 지속으로 하면 안 되지. 모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지속이 될 때는 이걸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지속인데 사용 안 하게 묶어놓고 여기는 지속을 해버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고 좀 만들든지 제품을 내보내든지. 그래서 이걸 할 때는 테스트를 할 때는 일단 자동 모드로 해야 되겠지. 셀렉터를 각각 주충합을 그래놓고 확인은 이제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전선으로 이렇게 딱 단락을 시켜. 자동 셀렉터 주펌프 자동으로 놓고 자수 셀렉터를 자동으로 놓고 딱 하면은 붙였을 때만 돌아가고 뛰면은 비지속일 경우에는 바로 정지가 돼야 돼. 뛰어도 돌아간다 그러면 지속인 거예요. 이거는 수정을 해야 돼. 충합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단락했을 때 돌아가고 뛰면은 자동 상태에서 자동이라고 분명히 있어. 자동 상태에서 붙이면은 돌고 뛰면은 끊어 정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요거는 제대로 먹는데 요거는 아니더라고. 지속이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지도 없어. 셀렉터가 자동에서 수동으로 한번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어차피 수동으로 넘어가면 자동이 회로가 전원이 차단되는 거지. 그래야 이게 리세트가 되더라고. 복구가 되더라고. 이거 전선으로 한 번씩. 근데 이제 감전에 유의해야 돼. AC 220이니까 조심 해가지고 전선 피복이 어디 까진 데가 없나. 그래서 이렇게 U자로 해서 끝에만 살짝 까가지고 대고 그렇게 테스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했을 때 수동으로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셀렉터를 수동으로 놓고 이제 온 버튼 있고 오프 버튼 있잖아. 전면 패널에. 그 다음에 여기 셀렉터가 자동, 수동 이렇게 셀렉터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수동으로 일단 절차를 해야 되겠지. 이쪽으로 수동으로 해. 그래서 이걸 오늘 딱 눌러놓으면은 오프 될 때까지 계속 돌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요 확인이 접점인지 전압이 보통 뭐 보나마나 발주할 때 이거 발주 낼 때 이거 접점으로 해주세요. 안 하면 무조건 기본이 전압이요. AC 220.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전압이 나오나는 체크를 해봐야지. 오늘 딱 해서 AC 220이 나오나 체크해보고 한 번씩 요거 자동으로 놓고 전압 나오나 테스트해보고 껐을 때 전압이 끊어지나 확인하고 전압이 없어지나 확인하고 요것도 또 자동 모드로 놓고 개별적으로 해야 돼. 한꺼번에 못하고. 그러니까 요것도 온 했을 때 전압이 나와야 되고 오프했을 때 전압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주펌프 자동 모드에서 비지속 상태가 맞게 돼 있느냐 아니면 지속으로 돼 있냐 그걸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지속이라서 전화를 했지. 납품 업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한테 작업을 의뢰하는 그 회사의 그 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납품 업체가 부산이라고 하더라고. 여기 그 인테리어 포탈 그 회사가 부산 업체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제품을 갖다가 부산 쪽에서 올려보내는 거지. 오다를 내려가지고. 이때 전화하라 그랬어 내가. 그 업체가 어딘가 잘 알아봐가지고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야 알으니까 전화가 왔대. 그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내가 그랬지. 아니 언제적 이 시스템인데 아직도 이런 시스템을 확인도 안 해보고 내보내냐고. 좋게 얘기했어. 뭐 자존심 안 상하게. 그랬더니 뭐 변명하더라고. 부산은 아직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부산은 아직도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 지속으로 주펌프 언제적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변명하나. 짜증나네. 내가 뭐라 그러려다가 참았지. 그거 갖고 내가 뭐 콩이니 파치니 따질 일이 없잖아. 뭐 어쨌든 그건 뭐 요즘은 먹히지도 않는 시스템이니까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하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나 같은 누구든 간에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이게 수정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보내지 마시라고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 내가 그랬지. 아니 부산인데 올라오려면은 힘드실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뭐 선을 한 가닥만 빼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명을 들어 딱 보니까 또 주펌프는 Y 델타잖아. 그러니까 이 주 마그네트가 있고 델타 마그네트, 스타 마그네트가 있는데 그 마그네트가 3개가 있죠. 여기 타이머고 그 마그네트가 3개가 있잖아. 주, 델타, Y. 그다음에 타이머도 있어야 되고. 이건 충합이죠. 충합 마그네트 하나 덜렁이 있고요. 여기 있는데
요 가운데는 주마그네트예요. 주마그네트. 요거는 주마그네트. 요 접점이 전자 접촉기인데 여기에 보면 사이드에 보면은 요런 양쪽에 사이드에 이렇게 접점들이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있는 거는 요건 노말 크로스 접점이요. 전부. 이게 노말 크로스 접점이라고 두 개씩 있다면은 위아래로. 밑에 있는 거는 하단에 있는 쪽에는 단자가 이렇게 좀 길게 있죠. 이건 짧게 있고 이렇게 짧고 이건 길게 있다고.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노말 오픈 접점이요. A 접점이라고 하잖아. 노말 오픈. 이건 위에 거는 노말 크로스 접점, B 접점이라고 하는. 두 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작은 거는 앞쪽에 한 조만 있지. 응? 한 조만. 작은 거는. 요거는 이제 두 조씩 있는데 아까 그 충압 펌프 마그네트 전자 접촉기는 작은 거였잖아요. 용량이 작으니까 그건 한쪽에밖에 없어. 한쪽에. 노말 오픈 하나, 노말 크로스 하나. 보조 접점 필요하면 여기다 끼던지 보조 릴레이를 사용을 하던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 요쪽에 좌측에 있는 우측에는 내가 어떻게 알아? 10-1번이라면 보이지도 않고 잘 노안이 있어가지고 돋보기 쓰고서 봤지 잘. 그랬더니 보이더라고 10-1번. 요거 한 가닥만 빼면 된다고 하더라고. 빼고서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볼게요. 안 되면 또 전화할게요. 내가 요거 빼고서 지속 상태가 풀려가지고 텔로 되고 비지속 상태로 정상적으로 됐는지 한번 시운전을 해봤지. 자동 모드로 해놓고 자동 입력 단자 콤보 시키니까 기동이 됐다가 딱 뛰니까 정지하는 거 보니까 비지속으로 이제 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이제 테이프로 절연을 했죠. 이거 변경전이잖아. 빼가지고 확인해서 10-1번 확인했고 튜브에 그래서 이거를 테이프로 절연을 했지. 절연 처리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처리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다 점검을 해야 돼, 여러분이. 하고 서비스로 예전에 설명하고 실제 내가 시공한 거 최근에 한번 설명을 하고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방펌프 전압으로 나왔잖아, 지금. 요거 확인해 보니까 내가 발주를 낸 게 아니라서 100% 이거는 확인이 요 두 단자가 요거 이제 동글뱅이한 건 기동 입력이고 접점 수신기에서 접점으로 제어하는 거고 이렇게 요거는 여기서 확인 출력이 전압으로 나오는 단자야. 여기 기동을 넣으면은 기동이 되면 여기 전압이 나온다. 확인 전압으로 AC220. 그래서 내가 또 릴레이 써가지고 또 DC 마이너스 스위칭 방식으로 바꾸잖아.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선 가닥수도 줄고 좋아. 그렇게 해야 돼. 지난 시간에 몇 번 설명했어요. 여기도 내 도면을 그려놨는데, 요 이제 다음 카페 프리랜서 실무특강 회원님들은 교환에 여기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도면이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교환을 보고. 그리고 요거를 내가 공간이 설치할 때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여기 딱 보니까 요 진상용 콘덴서 두 개 있는 요 부분에 릴레이를 두 개 박으면 딱 맞겠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릴레이 소켓을 두 개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써놔야 돼. 내가 했다고 뭐 내가 와서 수리한다는 보장은 없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놓으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주펌프 확인 DC 24V로 스위칭한다. 뭐 그런 의미를 써놓고 잘 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놨어. 좌측 거는 주펌프 여기도 또 써놓고 중압이라고 주충압 우측계 충압 펌프 확인이고 주펌프 확인용 릴레이다 뭐 그런 뜻이겠지. DC 24V 스위칭 하면은 벌써 알아먹지. 뭐 어느 정도 레벨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 릴레이 입력 위에 게 요 릴레이 전압 코일에 연결되는 전압은 AC220다 주 및 충압 확인 단자에서 연결된 것이다. 대충 이렇게 써놨으니까 모르면 말고. 그래서 요거 이제 기동이 안 됐을 때 그 상태 기동이 되면 빨갛게 들어옵니다. 동작되면은 여기 보면은 주펌프가 확인이 나왔을 때 이걸로 전압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주펌프 확인 단자에 이렇게 나온 건 연결된 220 릴레이를 사용을 해야 되지. 220 코일에 전압이 220 가해지면 여기 동작했다는 표시로. 여기 충압 펌프가 여기 인디케이팅 LED가 동작 점등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들어올 때만 여기 하고 여기 전압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것도 전압이 안 들어오면 동작이 안 되고 전압 들어온 것만 여기 전압이 인가되는 릴레이만 동작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동작하냐? 요 2단이야. 요
요 위에 게 요쪽 게 전압 코일이고 요 밑에 게 단자가 요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요게 공통이고 컴먼이고요. 요 단자가 컴먼이고 요게 노멀 크로스 요 컴먼 단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노멀 오픈 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DC를 스위칭 하려면 노멀 오픈 접점을 사용을 해야 되죠. 이 충압 주니까 요거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스위칭은 마이너스 선에다가 요 컴먼 되면 한 선이 절약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수신기에 주펌프 확인 DC 24V 쪽으로 단자로 각각 가는 거예요. 요것도 그렇고. 요거는 컴먼은 접점에 단다니까 요게 이제 NC를 안 써먹으면 요거 컴먼이 적용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단자예요. 아까 컴먼이라고 써놓은 거는 요 접점이 공통으로 요 단자하고 하면 NC가 되고 요 단자하고 하면 NO라는 그런 컴먼이지 요 회로의 컴먼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NO 단자를 각각 이렇게 해서 컴먼으로 해서 DC 마이너스 공통선에 연결하는 의미고 요거는 각각의 수신기에 확인 단자로가 있다.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알려주네. 뭐 하긴 뭐 알려준다고 뭐 내일이 주는 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가리든 작업자를 가리든 안 가리든 뭐 신뢰감이 가면 계속 이 일이 오더라고. 내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확인 단자에 220 나오잖아. 응? 요거를 아까 그 릴레이 보여준 거 있죠. 동작된 거. 거기 전압 코일로 각각 가는 거예요. 이건 주펌프지. 충압 펌프고. 그래서 확인 220V 단자를 AC 220 릴레이 DC 24V 담원대 릴레이 타요. 그래가지고 전압 코일에 연결한다. 가가지고 서로 바뀌면 안 되고. 요거야 이제 몇 번 설명을 했으니까 상수 줄거니까 지나갈게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섭섭하네 그냥 가기. 수신기 발주할 때 DC 24V 나는 이게 기본이요. DC 24V로 전압 입력하게 해주세요. 내 이제 스타일대로 기준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뭐 AC로 하고 싶은 사람 그냥 하고 DC로 하면 이제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DC 여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걸 요렇게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위아래가 뭔 차이가 있냐. 위는 요렇게 해놓고 여기서 접점으로 해달라고 MCC 발주할 때 그랬을 때 적용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 구성이고요. 요거는 요렇게 했는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요번 현장은 내가 발주한 게 아니라 AC 220으로 나오더라고. 요거는 이제 그 엔진 펌프는 거기 접점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고 요 MCC가 요건 ECC고 MCC가 발주가 내가 한 게 아니라서 AC 220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이건 릴레이 써야 돼, 두 개로. 이거는 접점이니까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 그럴 때 이제 구성하는 방식. 몇 번 내가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실제 보여주면은 여기 내가 수신기 찍은 거니까 사기치는 거 아니야. 내가 포토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그 현장에서 찍은 거예요. 엊그저께 찍은 거예요. 강의하려고. 그래서 요 이제 펌프 확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 뭐 스프리쿨러가 됐던 뭐 소화전이 됐던 하여튼 요 예비고 충압 준대. 요 분명히 펌프 확인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여기 DC 24부터 보통은 AC 220이라고 써 있다고. 근데 내가 발주한 거는 수신기 발주할 때 요구를 했기 때문에 DC 24V로 바꿔서 이렇게 라벨이 붙은 거예요. 여기다가 DC 24V만 넣어주면은 확인등도 24V가 나가지만은 DC로 하지만은 요 회로가 동작을 하면은 기록장치 있잖아. 거기도 이렇게 다 이렇게 소스로 그러니까 릴레이 통해서 기록장치 뭐 나눠주는 아웃사이트 한번 그건 모르겠어. 전자 회로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만 알으면 돼. 표시등도 점등되고 또 기동 저기 나가는 그 스위칭 해주는 접점이 있어요. 연동 접점. 주펌프가 돌아가던 예비 펌프가 돌아가던 옛날엔 주펌프가 돌아갈 때만 이게 기동 표시등이 점등이 됐었는데 소화전에 얘기하는 거 소화전에 기동 표시등 있잖아 펌프. 근데 예비 때는 점등이 안 됐었어. 근데 요즘은 이 접점을 이용을 하면은 예비 펌프 여기서 플러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DC 24V 이렇게 DC 방식으로 할 때 AC로 해도 마찬가지 AC 220하고
이게 스위칭만 해주면 되니까 DC든 AC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접점은 주펌프가 동작하든 A펌프가 동작하든 둘 다 동작하든 항상 붙게 돼 있어. 요걸 이용하면 주펌프가 동작해도 들어오고 소화전에서 A펌프가 동작해도 돌아오고 그렇게 만들면 된다. 요즘은 그래요. 벌써 이렇게 된 지 꽤 됐어. 몇 년 됐어. 2016년도 이후로는 그러니까 한 5, 6년 된 거지. 그래서 일단 입력 이제 확인을 받는 거니까 MCC나 ECC에서 확인받을 때 무조건 접점으로 그래서 DC를 해줘야 된다. DC를 해줘가지고 마이너스를 스위칭한다. 플러스는 그래서 이렇게 각 단자 수신기 각 단자들 이렇게 요 플러스라고 써 있죠. 마이너스하고 DC 이거 잘 봐야 돼. 안 써 있으면 무극성일 확률인데 그래도 한번 전원을 한번 더 봐야 돼. DC 이쪽에 플러스 넣어보고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밑에 플러스 넣어보고 극성이 안 써 있을 때는 수신기 기능 점검할 때 DC 여기 플러스 전원 있고 마이너스 공통 있잖아. 거기서 전원 선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플러스 대고 여기다 한번 서로 바꿔서 이렇게 대보라고. 바꿔댔을 때도 이래 대도 들어오고 저래 대도 들어오고 무극성이요. 극성이 안 써 있고. 근데 극성이 안 써 있으면서도 뭐 무극성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넣어서 안 되는 경우는 유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결선자가 확인 안 해보고 안 해놓고 이렇게 넣은 게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씩 확인해보고 그리고 다 해봐야 돼. 다 3개 그래봐야 3개밖에 안 되니까. 어떤 놈은 이쪽에 위에가 플러스가 되게 이 극성을 표시해도 마찬가지요. 믿지 말어 절대. 그 사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일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 법이니까 우리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책임은 확인을 안 해본 현장 결선자가 잘못한 거지. 대신 극성이 써있든 안 써있든 DC로 할 때는 확인을 해보라고 꼭 전화를 해. 그래놓고 해야지 나중에 후환이 없는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DC 24V로 발주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요거는 결선도 아까 저기 했죠. 일레 AC 220을 넣고 요 단자가 2개가 중합이랑 똑같아. 주고 중합인데 AC 220 출력 확인 단자에서 AC 220 나오잖아. 확인 단자에서 펌프 확인 그 전압 코일 여기 설치되어 있다고 안 해. 요 단자에다 양쪽에다 껴주면 돼. 위에 단자 여기다 그래놓고 요거는 단자는 뭐 아무거나 사용해야 돼. 여기서 서로 같은 배열 쪽이면 사용합니다. 2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4개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2개 있는 건데 뭐 여기 2단자를 이용하든 여기 2단자를 이용하든 취향에 맞게 다 똑같은 거 같은 하는데 이 2단자를 한쪽에는 이렇게 콤먼을 해줘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로 가야 한 선이 제작되는 거. 요거는 각각 가는 거고. 요 단자는 각각 가는 거야. 요게 접점이 노멀 오픈 접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수신기에서 아까 설명했지만은 처음 보는 분 때문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MCC에서 요거는 엔진 펌프는 접점이 있고 전압이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접점 단자를 이용하면 되고 접점끼리 전부 콤먼해야 돼. 한 단자끼리는. 그래서 마이너스 선을 연결해주고 여기 마이너스가 대기하고 여기서 각각 그래서 붙는 것만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플러스는 이미 수신기에서 이렇게 한 단자 플러스 극성에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요 접점을 통해서 마이너스가 각자 접점이 연결되어 있지 콤먼되어 있지 붙는 놈만 마이너스가 연결돼가지고 여기 전원 24V가 연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개요적인 것만 알아보면 여러분이 혀로 구성하는 거는 누워서 떡 먹기요. 휴일인데 좀 쉬었다가 이따가 저녁에 또 어디 볼 일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견적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프로라면은 돈을 떠나서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든 뭐 근적을 내든 어쨌든 간에 일단 가서 도움이 될 만한 걸 도움을 주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현장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남은 시간 휴일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짝짝짝짝.